미래에도 지금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또 팬데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접근법,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소년 분들이 공중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록입니다. IBI 인터내셔널 백신 인스티튜트라고 불리는 곳인데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최초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로 백신 연구 중에서도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백신이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래도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레라라는 질환일 것 같습니다. 콜레라 관련된 그 백신들을 이제 IBI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서 개발을 해왔었는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콜레라 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기까지는 전임상 단계, 이제 동물 실험이라든지 실험실 실험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백신이 안전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람으로 넘어가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임상 시험이 이제 전형적으로 1상과 2상, 3상으로 구별이 됩니다. 1상은 보통 초기 임상으로 100명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2상은 한 몇천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고 3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천 명 이상, 몇만 명까지도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백신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단계인데 그 임상시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상부터 3상에 해당되는 연구가 이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프로젝트 리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백신이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백신이 개발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안에 들어가는 스트레인이 하나의 스트레인만 들어가 있는 백신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스트레인도 첨부가 되고 몸 안에서 그 백신이 들어갔을 때 면역원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이제 물질들이 첨가가 되기도 하고 주사 형태였는데 코로 흡입하는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백신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발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콜레라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개발됐던 모델들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포뮬레이션을 바꿔서 백신이 다시 개발이 되기도 하고 특정 연령에 있어서 낮은 효과를 보였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약간의 물질을 넣어서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백신의 개발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단계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전임상 단계에서 1상에서 3상까지 순서대로 가는데 사실 10년 넘는 기간이 보통 걸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0년 정도 코로나 백신 개발을 당연히 인볼브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니즈가 지금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 백신들이 개발되고 또 있지만 아직도 지금 계속 여러 백신들이 개발 중에 있거든요. 지금 IBI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에서 3까지의 단계의 임상시험에도 당연히 인볼브를 하고 그 프리클리니컬 전임상 단계라고 불리는 그 실험실의 그 연구들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백신연구소에서 3상을 시작하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그 임상이 국내 백신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가 만약에 안전성이라든지 면역원성에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신이 지금 개발은 됐지만 백신 보급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의 문제가 그 나라만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니고, 한 나라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을 하다가 변이가 생기면 결국은 그 변이가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한 나라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적어도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을 해야 코로나의 확산이라든지 변이가 생기는 걸 적어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백신 자체의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변이에 좀 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수 있다면, 내지는 변이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백신 스케줄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마치고 이제 상과 임상 강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길로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자궁 경부암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접종이 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또 산부인과다 보니 이제 그런 회사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뽑고 있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자궁 경부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한 거는 자궁 경부암 백신 메디컬 어드바이저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경력을 시작으로 임상 시험이라든지 다른 백신에 대한 경험을 이제 점차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회사에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경험을 쌓으면서 자궁 경부암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백신을 이제 커버를 하게 됐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즐거웠지만 저는 이제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 마음 한켠에 계속 공중보건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우연한 계기에 질병관리본부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했었고, 근무를 하다 보니 국내에서가 아니라 넓은 분야에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마침 또 찾아보다 보니까 IBI는 공중보건을 하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백신을 같이 하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제백신연구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꼭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 리드들을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의사인 건 아니고요. 백신 전문가라든지 다른 실험실 전문가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과학이라든지 꼭 이런 이과적인 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문과적인 과를 전공한 분들도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만 있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파트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팔 프로젝트를 지금 맡고 있는데, 네팔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이제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기구의 일을 하려면 영어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어렸었다면, 청소년이었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다른 직장들을 다니긴 했지만 결국은 보건과 관련된 길이었고, 좋게는 또 백신과 관련된 길이었는데, 공중보건을
있어서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포지션에 갈지 그 목표를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에도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또 팬데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질환에 의한 팬데믹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생겼을 때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창의적인 접근법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소년 분들이 이제 좀 더 백신이라든지 공중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중보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